네, 지난 시간에 이어 9차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부호의 덧셈,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과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이렇게 양수끼리 덧셈을 하거나, 두 번째 음수끼리 이렇게 덧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 즉 양수와 음수의 덧셈 또는 음수와 양수의 덧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자, 이 플러스 2하고 플러스 3은 같은 부호죠. 그러면 같은 부호의 덧셈은, 우리가 덧셈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직선에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자, 수직선에서 해결을 하는데, 플러스 2라는 것은 원점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먼저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덧셈이죠. 다시 또 오른쪽으로 세 칸을 또 이동했을 때, 그때의 위치 값을 읽어주면 우리가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얼마죠? 5입니다. 5라고 대답해도 좋고요. 플러스 5라고 대답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자연수에는 이렇게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은 같은 부호니까 가로 속에다가 자연수끼리 덧셈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공통인 부호를 이렇게 붙인다. 이게 바로 같은 부호의 덧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음수 더하기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호죠. 같은 부호입니다. 같은 부호의 덧셈은 또 똑같아요. 자,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자,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원점 0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 칸을 간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다시 세 칸을 갑니다. 왼쪽으로 세 칸을 갔을 때 그때의 위치 값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위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같은 부호의 덧셈일 경우에는 가로 속에다가 그 수의 절대값, 즉 자연수끼리 덧셈을 한 다음에 그 수의 공통인 부호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예,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같은 부호의 덧셈은 자연수끼리 덧셈한 다음에 그거의 공통인 부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정수의 덧셈도 해봤지만 유리수의 덧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나 유리수나 양수면 양수끼리, 음수면 음수끼리 이렇게 덧셈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1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플러스 5분의 4 더하기 플러스 5분의 3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같은 부호죠. 같은 부호니까 가로 속에다가 절대값 5분의 4 더하기 절대값 5분의 3을 더한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앞에다 붙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해봤죠?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 얼마예요? 가로속은 5분의 7이 되겠죠. 5분의 7이 되고 공통인 부호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도 마이너스 7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4분의 5예요. 같은 부호죠. 얘도 같은 부호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같은 부호일 경우에는 마찬가지. 근데 계산하기 전에 일단은 분모가 통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통분을 해줍니다. 2배가 늘어나면 얘도 2배가 늘어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14분의 6. 얘는 마이너스 14분의 5. 통분을 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부터 생각하면 같은 부호입니다. 자, 같은 부호니까 가로 속에다가 그거의 절대값 14분의 6 더하기 14분의 5를 더한 다음에 그 수의 공통인 부호를 앞에다 붙인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4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예, 같은 부호의 덧셈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가 이제 잘 들어주세요. 이건 지난 시간에 안 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 양수와 음수의 덧셈 또는 음수와 양수의 덧셈. 부호가 다르죠.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다시 정정합니다.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플러스 2 쪽으로 두 칸을 갑니다. 그러면 두 칸을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3을 더해주라는 소리는 뭐냐? 왼쪽으로 세 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때의 위치값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갔다가 반대로 이렇게 가서 그때 위치값을 읽어주면 된다.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큰 수의 절대값이 얘가 크죠. 절대값이 큰 3입니다. 얘는 절대값이 2이고 그럼 절대값이 큰 수 3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줍니다. 서로 다른 부호는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절대값이 큰 거에 작은 걸 빼주고 거기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그럼 얘하고 똑같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 얘도 같은 부호의 덧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가 오든 플러스 오든 뭐 상관은 하지 말고 수직선 상에서 먼저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 칸을 갑니다. 갔죠? 그런데 얘는 다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요. 여기서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갔을 때 위치값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네,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 결과하고 똑같으냐?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은 절대값이 얘가 크죠.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어떻게 한다? 빼준다. 예. 다시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준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예,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굳이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봐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래와 같은 결과,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지. 수직선도 그려보지 않고 이런 것을 그냥 외워서 계산하면 오래 못 가겠죠. 기억력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면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내려가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수직선에서 계산해 보지 않고 이런 결론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가 수학을 풀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아하, 양수 더하기 음수, 서로 다른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주는구나.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설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음수, 양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이제 보기 1번을 보면, 플러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이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예요.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은 무조건 절대값이 차라겠죠? 5분의 4가 절대값이 큽니다. 5분의 4 절대값이 큰 5분의 4에서 절대값이 작은 5분의 3을 어떻게 한다? 무조건 빼줍니다. 같은 부호일 때는 더해주지만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무조건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수직선에서 그린 결과값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분의 1이 나오고요. 2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로 안에서 절대값이 큰 수. 자, 이걸 다시 통분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14분의 6, 얘는 14분의 5죠. 얘가 절대값이 큽니다. 마이너스 14분의 6이 절대값은 14분의 6이죠. 큽니다. 그럼 큰 절대값에서 작은 절대값을 빼준 다음에 큰 수의 절대값의 부호를 붙인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요, 우리가 일일이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빠르게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잘 들었다면 1번 뭐 누워서 쉬운 죽 먹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단지 이제 분수가 나왔으니까 통분해서 풀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와거락을 수학 활동도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도 해보면서 계산을 하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